안녕하세요. 정경재 교수님 연구실의 손정현입니다. 오늘은 Kinetic Simulation of Gas Breakdown in Narrow Holes라는 제목의 저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요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연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스코프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했던 Narrow Hole 혹은 Narrow Gap들은 플라즈마 공정 장비와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프로세싱 리액터의 가스 인젝션 홀이나 GCP에서 웨이퍼와 포커스링 사이의 갭, 백사이드 가스 쿨링 채널의 갭처럼 다양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는 의도하지 않은 굉장히 좁은 갭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공정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러한 좁은 갭들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전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런 방전 현상들은 데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임퓨리티를 만들어서 공정 결과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의도한 영역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영역에 방전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넣어준 파워의 손실도 일어나게 되어 공정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전들을 원초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기반 물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방전기의 구조가 narrow한 홀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이론들이 다루지 못했던 백그라운드 플라즈마의 존재가 물리 이론을 설립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한 방전에 대한 역사와 함께 보면은 조금 더 제 논문 스코프를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왼쪽에 소개하고 있는 파셴로라고 하는 것은 평행판 축전기에서의 기체 방전에 대한 방전 전압을 스케일링하는 수식입니다. 이 수식은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상적인 구조를 가정하고 있고 음극에서만 방출된다는 2차 전자를 가정하고 있으며, 초기에 배경을 뉴트럴 가스로 가정하고 있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방전 연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이론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로 보고자 했던 공정 플라즈마 환경, 즉 플라즈마를 대면하고 있는 환경에서의 좁은 홀에 대한 기체 방전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이 좁은 홀에서의 기체 방전이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며, 특히나 하이라이트하고자 했던 것은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중성 기체의 배경이 아닌 플라즈마 배경, 즉 플라즈마를 대면하고 있는 추가적인 방전은 어떤 차이를 띠게 될까에 대한 점을 하이라이트하고자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요지 발표에서도 두 번째 파트만 발표하고자 합니다. 좁은 홀 방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은 첨부되어 있는 저희 논문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배경 플라즈마가 있는 환경에서의 기체 방전이 잘 연구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컴프리헨시브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실험,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론을 통해서 배경 플라즈마를 마주보고 있는 좁은 홀에서의 기체 방전을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모티브가 최신 공정 장비, 최신 플라즈마 공정 장비인 만큼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배경 플라즈마의 조건 변화에 따라서 좁은 홀 방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사하였습니다. 이번 페이지에 A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저희가 구축한 실험 장비인데요. 실험 장비를 구축하고 운용함에 있어서는 고근우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장비에서 B번 사진처럼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알곤 배경 플라즈마가 있는 상황에서 A번의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의도적으로 방전 실험들을 할 수 있는 모듈 디바이스에 전압을 걸어서 좁은 갭에서의 방전을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은 방전들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조건에서 방전이 일어나는지 정량화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C번처럼 이런 좁은 스트럭처에서의 방전이 발생하게 되면 영구적인 데미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 문제가 공정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좁은 홀 방전에 있는 물리적인 백그라운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키네틱 시뮬레이션을 활용했는데요. 플라즈마를 모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가정이 적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프린스턴에서 개발한 에디픽 2D라고 하는 파티클 인셀 코드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좁은 홀 방전 상황으로 확장을 시켰는데요. 이 코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량적으로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방전 전압을 측정하는 매크로를 개발해서 틱 시뮬레이션과 함께 활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 사항들은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처럼 저희가 특정한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구분해서 일어났다면 동결하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시 픽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터러티브하게 실행을 해서 방전 전압을 정량화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과 더불어서 배경 플라즈마가 있는 상황에서 타운센드 이론 혹은 파시엔 법칙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타운센드 티어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순서를 따라가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래시컬한 파시엔 로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시컬한 파시엔 로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경이 중성 기체이기 때문에 초기 전류값 J0가 0이어도 된다. 즉 초기 전류값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수식이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2차 전자가 음극에서만 방출된다 가정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점들을 좀 개선해서 좁은 홀 방전이기 때문에 벽면에서의 방출도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차이점, 그리고 배경 플라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전류가 0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초기 전류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선점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번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아쉽게도 벽면에서 방출되는 효과를 이론까지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초기 전류 효과, 즉 배경 플라즈마 효과는 정량화할 수 있도록 수식을 바꿔보았습니다. 배경 플라즈마가 있어서 초기 전류가 충분하게 존재하게 될 때는 타운센드 이론, 기존 이론에서 보지 못했던 공간에서의 스페이스 차지의 디스토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3번에 표시되어 있는 포화성 방정식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듯이 공간 전화 왜곡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간에 있는 전기장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전 과정에서 알파 프로세스, 즉 아이오나이제이션 프로세스는 전기장의 세기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논리니어하게 비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유니폼한 전기장 분포가 아니라 디스토션된 전기장 분포에서는 더 큰 아이오나이제이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를 이론에 줌으로써 배경 플라즈마의 조건에 따른 초기 전류값의 변화가 전기장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바뀐 전기장 분포가 알파 프로세스, 아이오나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얼마나 촉진해서 방전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정량화할 수 있도록 수식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실험, 시뮬레이션, 이론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결합해서 배경 플라즈마 효과가 있을 때 좁은 홀 방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좁은 홀 방전에 대한 결과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 그래프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배경 플라즈마가 있는 상황, 빨간 색깔 상황에서의 파시엔 커브가 배경 플라즈마가 없는 상황, 검정 색깔 상황에서의 파시엔 커브보다 낮다. 즉 배경 플라즈마가 존재하게 되면 방전 전압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좁은 홀에서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전 현상들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정량화하였습니다. 이때 이 P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용한 ICP 배경 플라즈마에 들어간 파워로서 해당 그래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파워를 점점 올림에 따라서, 즉 배경 플라즈마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커브들이 점점 내려오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배경 플라즈마가 있는 상황에서의 방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서 실험 셋업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벽면에 데미지를 주는 영구적인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B번 그래프처럼 동그라미로 표시된 초기 파션 커브보다 여러 번 데미지를 입은 세모 파션 커브가 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더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방전 현상이 처음보다도 더 많이, 한 번 일어나면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포지티브한 피드백 루프를 가지고 있다는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더 분석해봐야 알 수 있겠으나 일단은 C번에서 표시된 것처럼 표면의 러프니스를 비교했을 때 갭이 까맣게 탄 빨간색 상황에서는 캐소드 근처에 러프니스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러프니스가 증가한 벽면에서의 2차전자 방출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은 전압을 걸어주더라도 감마 프로세스의 증가로 인해서 방전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3차원 표면 측정을 통해서 더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네, 실험 결과와 더불어서 이 페이지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왼쪽의 시뮬레이션 도메인은 저희가 실험에 사용했던 네로홀 구조를 모사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파티클 인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파션 커브를 또 마찬가지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배경 플라즈마가 있는 상황에서 파션 커브가 더 내려가는, 즉 방전이 더 쉬워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이러한 감소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배경 플라즈마가 있을 때, 즉 오른쪽 상황과 없을 때 왼쪽 상황에서 홀을 축으로 하고 있는 액시얼한 덴시티와 일렉트릭 필드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에 따른 덴시티와 필드 프로파일의 변화를 보게 되면 초기에 동일한 전압을 걸어줬다고 하더라도 배경 플라즈마가 없는 상황에서는 방전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5나노세컨드, 초기 시간대에서의 차이로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배경 플라즈마가 있는 상황에서는 홀 내부의 초기 밀도가 없는 상황보다 더 높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홀 내부에서의 아발란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파란색과 빨간색의 차이가 더 크다, 파란색이 증배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아이온은 일렉트론에 비해서 훨씬 느리기 때문에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스페이스 차지의 디스토션을 발생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들이 저 극소적인 영역으로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필드가 모이게 되면서 해당 영역에서의 아이오나이제이션은 논 리니어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전압을 걸어줬다고 하더라도 홀 내부에서의 총 아이오나이제이션 정도는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결국 홀 내부에서 아발란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가 일렉트릭 필드 프로파일의 디스토션을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아이오나이제이션 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초기 밀도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덴시티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점점 초기 시간대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스퀴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좁은 영역으로 필드가 모임에 따라서 넌 리니어하게 총 이온화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방전이 점점점 쉬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방전 전압의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 이 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까만 색깔 그래프에서 이제 점점점 초기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방전 전압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개발된 시오리에서도 초기 커런트, 초기 밀도를 다르게 함에 따라서 점점 방전 전압이 감소하는 똑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실험에서 목격한 배경 플라즈마 존재에 따른 방전 전압의 감소를
초기 밀도 증가에 따른 홀 내부에서의 전기장 왜곡 현상으로 시뮬레이션과 이론 모두 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시뮬레이션, 이론 연구 모두 배경 플라즈마 존재에 따라서 방전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최신 공정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도하지 않은 방전 현상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방전 현상들이 굉장히 다양한 공정 장비의 좁은 홀에서 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졸업 논문 두 가지 스코프 중에서 좁은 홀에서의 방전이 기존 방전과 어떻게 다른가 부분은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고, 이번 발표에서는 배경 플라즈마의 존재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배경 플라즈마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것을 대면하고 있는 좁은 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전압에서 방전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실험과 이론 시뮬레이션으로 모두 다 목격을 했는데요. 그 원인도 파악해 봤을 때 결국 배경 플라즈마에서 홀 내부로 공급해주는 초기 전자의 밀도, 초기 전자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홀의 구조에 틸팅을 주거나 아니면 마그네틱 쉴딩 등을 통해서 홀 내부로 유입되는 커런트들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본 발표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같은 연구실에 고근우 씨가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PPPL과 표준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점을 감사하고 이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